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53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22일 설날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유민년 개축월 경진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의 경금,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할 거 일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거 월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격국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사주와 대운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경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경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7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됩니다. 쇠의 기운을 말하고요. 쇠의 기운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엄숙하고 오싹한 그러한 서늘한 느낌의 기운을 말합니다. 목은 따뜻한 온기를 말하고, 화는 뜨거운 열기를 말하고, 숨 차가운 냉기를 말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서늘한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 됩니다. 양금,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이 양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것인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같이 쇠의 숙살 하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 내일 공부하겠지만 음에 해당되는 금, 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으로 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 것과 같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 치면 남성스러운 성질이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 이제 여성스러운 성질인데, 금의 입장에서 양은 거칠고 좀 투박하고 강하고 단단한 그러한 개념의 금이라고 하면, 음금이라고 하는 신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고 좀 아름다운 미적 감각이 있는 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의 비유를 많이 하고요.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이라든가 무쇠 같은 개념, 원철 같은 개념, 땅속에서 금방 캐낸 그러한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철을 원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칠고 투박하고 좀 불순물도 좀 섞여져 있고 강하고 단단한 성질을 말합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습니다. 보석, 즉 땅에서 캐낸 원철을 가공해서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시계, 여러 가지 주얼리 등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좀 깔끔하고 좀 광채도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기물로서의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자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가공해야 되죠. 가공한다라고도 하고 단련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보면 관살이죠. 관살. 근데 관살이라고 하는 뜻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관살이라고 하는데, 정관은 정화가 되는 것이고 편관은 병화가 되죠. 병화. 근데 경금을 단련해서 물건, 기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병화가 아니라 뭘로 만든다?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병화, 정화 설명을 할 때, 병화는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고 정화는 등촉지와 같다 그랬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지고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뜨거운 모닥불이라도 연탄불이라도 있어야지. 어렸을 때 썰매 만들 때, 쇠꼬챙이 만들 때 단단한 철사를 가지고 불에다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썼죠. 그 화가, 연탄불이 바로 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화로서 하는 것인데,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병화는 용도가 없느냐? 병화의 용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화는 경금이든 다른 용도든 병화는 조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경금이 겨울에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는 병화는 별도로 조후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쓴다. 그리고 경금이 정화를 쓸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대동해서 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초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와사비도 필요하죠. 와사비, 겨자하고 와사비는 좀 다르니까 순수 우리말로 고추냉이라고 하죠. 와사비는 일본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초장과 고추냉이가 필요한 것처럼 경금이 용도가 있으려면은 정화라고 하는 것
축과 정화와 그 다음에 간목은 대동해서 같이 쓰는 것이다. 경금이 회라고 하면 초장과 고추장은 정화와 간목이다. 세트면이죠.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서운하죠. 초장 없이 회를 먹을 수도 없고 고추냉이 없이 회를 먹어도 맛이 떨어지죠. 회를 제대로 먹으려면 초장과 고추냉이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와 간목에 같이 있어줘야 되고 사주가 한습 하서 추울 때는 병화를 별도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화를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신금도 화를 쓰는 경우에는 병화를 쓰죠. 병화는 뭘로 쓴다? 경금이든 신금이든 조후의 용도로 쓰는 것이고요. 신금은 화를 써서 신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조 깨끗하게 닦는 용도로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나눈 이유는 양금인 경금하고의 성질하고 은금인 신금의 성질이 다르고, 성질이 다르니까 그 일간을 단련하는 방법도 다르게 되죠. 경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화를 쓰는 것이고, 신금은 부드럽기 때문에 임수를 쓰는 것이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좀 강하게 강하게 키워도 되지만, 여자를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막 운동시키고 격투기 시키고 하면 안 되죠. 부드럽게 신금은 여자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 절기를 먼저 봐야죠. 절기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한을 기점으로 해서 자월에서 축월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은 모두보다 동절이다. 겨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하면 해월은 초겨울이라고 해서 초동 또는 맹동이라고 하고요. 자월은 수기가 가장 강하고 한기가 가장 극심한 시절이라고 해서 중동이라고 표현하고, 지금 축월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겨울이죠. 늦겨울에서 모동이라고도 하고요. 개동이라고도 하고,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개동이든 만동이든 모동이든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런 계절은 어떻다?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무지무지 한습하다, 한기가 극심하다라고 하는 것. 쉽게 말하면 몹시 춥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겨울이 요즘은 많이 따뜻합니다. 어저께도 겨울인데도 영상 8도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만드는 시점이 지금 1월 3일날 이걸 만들고 있으니 아마도 시점 차이가 있겠는데, 어제 오늘은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도 겨울이 이 정도 온도면 좀 있으면 개나리도 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날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겨울에 이 해자 축월의 추위는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 남극 대륙 연상해야지 사주를 볼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한파가 굉장히 심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는 것. 그래서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했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해자 축월의 조원대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 난로, 화가 필요하죠. 화. 조후를 위해서는 병화를 주용한다라고 했고요. 정화는 병화만큼의 따뜻하게 해주는 공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화를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병화가 없으면 당연히 정화를 써야죠. 꽝 대신 닭이죠. 꽝이 병화라고 하면 꽝인 병화가 없으면 닭인 정화라도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죠. 하지만 조후의 공력으로 봤을 땐 정화보다 병화가 월등히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월 같은 경우에는 축월은 토왕절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울 때 해자 축월은 북방으로 북쪽이라는 얘기죠. 북방으로 수왕절이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것은 해자월이에요. 해월은 수의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요. 자월은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1년 12달 중에서 해자월이 가장 수기가 강하고, 축월로 넘어가게 되면 수기가 이제 쇠지로 넘어가기 때문에 해자월에 가장 왕했던 것이 이제 축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서서히 그 기세가 꺾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진술, 축미, 월은 사계월로서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 그래서 해월 자월에 경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식신격 또는 상관경으로서 설기가 태과해서 반드시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축월만 되더라도 일간 자체가 일단 월령의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금이 축월에 축을 보게 되면 묘지가 되니까 금이 땅속에 묻힌다라고 해서 매우 약하게 보는데, 해월 자월보다는 굉장히 경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월령의 통, 다른 지지도 아니고 월지에 통근했다라고 하는 뜻은 벌써 뭐예요? 반은 먹고 들어. 물론 이제 신월이라든가 6월만큼의 강하진 않다 하더라도 축토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축토에 생을 받는 것이 왜 해자월보다 약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묘지라고 해서 경금이 약해져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해서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겨울이기 때문에 뭘 먼저 봐야 된다? 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화라고 하는 것, 이때는 병화라고 해서 뭘 하기 위해서, 축월의 차가운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병화를 보는 것이고요. 별도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정화는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겨울에 용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겨울에 용접이라고 하는 건 뭘 쓰는 거예요? 이것도 화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되죠? 추우면 안 되니까 옆에다 군불을 지핍니다. 드럼통 같은 데 불을 지피고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용접을 하죠. 몸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몸이 굳어 있으면 아무래도 섬세한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때 따뜻하게, 주변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드럼통에 군불을 지핀 것은 병화, 조를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쇠를 갖다가 접합하기 위해서 용접할 때 쓰는 불은 뭐예요? 그거는 바로 정화인 것이죠. 그래서 병정화가 별도로 필요한 것이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춥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축월의 경금이 병화를 보는 것은 겨울에 춥기 때문에 군불을 지피는 용도이고, 경금이 축월에 정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용접할 때 쓰는 화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축월의 경금은 병화로서는 축월에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별도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 있어야 된다. 천간으로 간목이 있어도 되겠고요. 천간으로 간목이 없는 지지로 인목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천간이 병화, 정화, 간목 모두 투출되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잘 짜여지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지 하나 있어도 크게 상관이죠. 병화가 지지에 있어도 상관없고요. 정화가 지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사주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부기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사주 원국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정관, 편관이 같이 있어서 이거를 관살혼자, 혼잡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틀로 봐서는 관살혼잡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관살혼잡을 무조건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되고요.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바로 축월, 해월, 자월의 경금은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오히려 사주가 귀격이 된다. 천격이 아닌 귀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지,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축토는 음토가 됩니다.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요.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것, 월지 있는 토가 나를 생하는 것이니 생아자라고 표현하고, 생아자는 육친으로 보게 되면 나를 생하는 인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성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인과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육친을 공부하다 보면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이 좋은 일간이 있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인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금 같은 경우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그러면 경금이 좋아서 무토는 편인이라 나쁜 것이 아니라 얘는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없어서 안 좋은 것이고, 기토는 정인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얘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서 좋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진토,
그 다음에 축토, 그 다음에 뭐 지지로 미토와 또 뭐가 있습니까? 축토, 진축토 말했죠. 술토가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자, 경금 입장에서 얘는 편인, 얘도 편인이 될 것이고, 얘는 정인, 얘도 정인이 될 것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간 경금이 약할 때는 얘는 편인이지만 물기를 가지고 있어서 금을 생할 수 있으니 얘는 좋은 것이고, 얘는 정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습기, 물기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겁니다. 얘는 정인이지만 건토라서 안 좋은 것이고요. 술토 또한 건토라서 금을 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지 정인이 좋고 편이 나쁘다. 이게 너무 단순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를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인 격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뭐 토의 원령 자체가 축토에 통근하고 생을 받기 있기 때문에 토도왕하고 일간 자체도 세력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토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인데, 신금이 천간에 투출됐다고 해서 겁재격으로 논하지 않고요. 만약에 이제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런 상관격으로 논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에 이렇게 개수가 투출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인격으로 보지 않고 개수를 가지고 격을 잡으면 오늘은 상관격이 됩니다. 상관격이라고 해도 축토에 일간 자체가 뿌리를 뒀기 때문에 뭐 설기가 너무 태과하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동절의 개수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발생한다. 더욱 추워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 축월에 태어나면 화를 취용해야 되는데 수가 많아지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임수마저 연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임수 개수는 경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용신 희신이 아니라 기신, 꺼리는 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를 이렇게 봤습니다. 아까 말했던 얘는 편인, 얘는 정인이지만 일간 자체가 약할 때는 물기가 있는 토를 얻어야지만 토생금을 할 수 있다. 즉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 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진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뭐냐면 경금이 축에는 뭘 할 수 있죠? 아까 말했던 통근이 가능하지만 진토는 경금이 통근할 수 없습니다. 토의 생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통근되지 않는다. 통근을 할 수 있는, 똑같은 토라 하더라도 통근할 수 있느냐 통근할 수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축월에 진토 축토가 있는데 화가 없으면 저 축토 진토는 어떻다? 동토가 되죠. 얼어붙은 땅이 되다. 동토 얼어붙은 땅은 금을 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화가 있어서 토를 녹여주어야지만 토생금이 가능하죠.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인중병화가 있죠. 물론 인중병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만은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조금은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불신은 가지고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화가 없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는 없다 정도 생각하시고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병화가 투출되어 있고요. 이 병화는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조후할 수 있는 정도는 있지만은 경금을 단련하지는 못합니다. 시지에서 자수를 얻었죠. 자진합수가 되는 것이고, 원래는 삼합 중에서 신자진 삼합이라고 하죠. 이 신자진 삼합이 되게 되면 수기가 굉장히 왕해집니다. 임수 개수가 더욱 세력을 얻게 되겠고, 상관과 식신이 관을 갖다 이렇게 제하게 되니, 얘는 칠살이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제살태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제하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게 맞지만은, 이거는 병화로서 조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식상으로 너무 재해버려서 불씨를 완전 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료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재해버렸어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제살태가는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입니다. 칠살이 지금은 나한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제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제살태가죠.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틀이 될 것이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 정축 이렇게 되게 되면은 또 축토를 얻었습니다. 물론 경금이 진, 축토 두 개 통근할 수 있고 진의 생주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금 자체가 세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정화가 투출되어 있죠. 멀리 있는 인의 생주를 받고 있긴 한데 아까 병화는 제살태과인데 지금은 뭐가 될까죠? 상관 견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으로서 관을 파악하게 되죠. 상관 견관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관 견관 되니까 정축시를 고르지 말까요? 아니죠. 지금 원국에서는 상관경관 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이 상관을 제하는 쪽으로 가야지 상관경관이니까 정화를 나를 용도 있게 만드는 정화를 고르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가서 특히 천간으로 간목운이 오게 되면 수생목 목생화에서 정화를 생주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정축시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이렇게 임수개수를 제하는 용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정화를 보지 못했죠. 그리고 인중병화 두 개 있다 하더라도 화가 부족한 단점이 정도 기억해 두신다면 저는 무인시는 아마도 그거 고르지 않을 것 같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축중의 신금, 뭐 일간을 도와준다, 뭐 그런 개념은 또 있겠지만 사화는 화도 있지만 조우할 수 있는 병화도 암장되어 있지만 금의 장생처이기 때문에 금이 진축의 생을 받고 축에 통근하는 정도 보다 더 경금이 더 왕해지죠. 근데 이게 역시나 문제가 되는 거죠. 임계수가 있어서 자꾸 화를 갖다 극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정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용도는 떨어지게 되겠고요. 오화가 있으면 이 오중정화로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은 되는데 천간에 임계수가 너무 많죠. 그러면 수가 화를 극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또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썩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저 같으면은 갑신시를 얻고 갑신시를 일간을 좀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연후에 천간에 간목까지 있죠. 수생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병술씨 같은 경우는 진술중화니까 저는 좋게 보질 못한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날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개묘년 행복한 한 해,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